나이 들면 세상에 순응하며 살라고요?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척하라고요? 유남비 79세 그녀가 증명한 건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외곽 중형 아파트 단지의 새벽 6시 경비실에서 라디오 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옵니다. 오늘도 맑은 하루가 시작되겠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와 함께 경비실 문이 열리고 79세 유남이가 단정한 경비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유남이는 허리를 곧게 펴고 걸음걸이도 또렷했습니다. 나이에 비해 건강해 보이는 모습이었죠. 경비실 앞 화단을 점검하고 아파트 입구의 쓰레기를 정리하며 하루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입주민들이 하나둘 출근길에 나서자 유남이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히 다녀오세요.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몇몇 입주민들은 고개도 끄덕이지 않고 지나갔고 어떤 이는 대놓고 무시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은 빨리 문이나 열어주세요. 늦겠다고요라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유남이는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으며 차단기를 올려주었습니다. 그 남성이 차를 몰고 나가며 창문을 내리고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저 나이에 뭘 안다고 참. 그 말을 들은 유남이의 눈빛이 잠깐 변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평온한 표정을 지었죠.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럴수록 가벼워진다. 내 주먹이. 하지만 겉으로는 전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쯤 택배 배송 차량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남이는 각 동별로 택배를 분류하고 무거운 짐들을 직접 나르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 경비 아저씨. 그런 무거운 거 나이 드신 분이 어떻게 들어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남이는 담담하게 대답하며 20kg짜리 쌀포대를 가볍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 힘에 놀란 아주머니의 표정을 보며 유남이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것보다 훨씬 무거운 것들도 매일 다뤘는데 말이죠. 점심시간이 되자 유남이는 경비실에서 도시락을 꺼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파트 입구로 몇 명의 젊은 남성들이 나타났습니다. 대충 봐도 좋지 않은 인상들이었죠. 그들은 유남이를 힐끔 보더니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야, 여기 경비 영감이 꽤 건방져 보이네. 뭘 할 줄 안다고 저렇게 버티고 있을까? 유남이는 들리는 듯 말 듯한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조용히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들이 지나가자 유남이는 창문 너머로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쌓인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곧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이죠. 오후 2시경 유남이는 아파트 단지 내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지하 주차장부터 각 동의 현관, 놀이터와 화단까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한 입주민이 다가왔습니다. 경비 어르신, 요즘 아파트 앞에 이상한 사람들이 자주 나타나던데요. 괜찮을까요? 어떤 사람들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젊은 남자들인데 뭔가 불량해 보이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건 아닐까요? 유남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입주민이 돌아간 후 유남이는 다시 한번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평화로운 일상이 오래가지는 못할 것 같았거든요. 저녁 6시 입주민들이 퇴근해서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남이는 여전히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어떤 이는 경비나 하면서 뭘 알겠어? 라고 중얼거리기도 했죠.
하지만 유남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인내심과 절제력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실력이 무엇인지, 진짜 힘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하지만 그것을 드러낼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밤 9시 유나미는 마지막 순찰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아파트 단지를 걸으며 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자신을 그저 늙은 경비원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았죠. 평범한 일상,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했으니까요. 그 다음날 오후 3시경,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하던 아파트 단지에 갑작스럽게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유나미는 경비실에서 나와 소리가 나는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바로 옆 공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 한 대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소방관 2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호스를 연결하고 화재 진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불길이 그리 크지 않아서 금세 잡힐 것 같았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젊은 남성 4명이 소방관들 주변에서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어제 유나미가 봤던 그 불량한 인상의 남자들이었죠. 그들은 열심히 일하는 여성 소방관들을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기 봐. 소방관 누나들 몸매 좀 보라고. 불 끄는 것보다 내 마음을 태우는 걸 더 잘하겠는데? 처음에는 그냥 중얼거리는 정도였지만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행동도 거칠어졌습니다. 한 명이 소방관에게 다가가더니 대놓고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힘들죠? 이런 일 말고 다른 일 해봐요. 우리가 좋은 일자리 소개해 줄게. 여성 소방관은 업무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방해를 했습니다. 또 다른 남자가 소방관의 어깨 근처로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야, 이 언니들은 불도 끄고 내 마음도 태우네. 몸 좀 좋네, 진짜.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상인들과 아파트 입주민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고개만 숙인 채 못 본 척하거나 아예 그 자리를 피해버렸죠. 그때 한 입주민이 유나미에게 다가왔습니다. 경비 어르신, 저기 좀 보세요. 저 사람들이 소방관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유나미는 그 상황을 이미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예전과는 다르게 날카로워졌지만 여전히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에이, 지나가시죠, 어르신. 이런 건 젊은 사람들이 해결할 일입니다. 괜히 나서시면 다치실 수도 있어요. 다른 입주민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냥 112에 신고나 하시죠. 직접 나서실 나이는 아니잖아요. 유나미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소방관들과 그들을 괴롭히는 남자들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마음속으로는 이미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소방관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불길은 거의 잡혔지만 그 남자들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한 명이 여성 소방관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랑 같이 차 한잔 어때? 이런 힘든 일 그만하고 편하게 살아봐. 놓으세요. 지금 업무 중입니다. 소방관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다른 한 명이 소방관의 뒤쪽으로 돌아가더니 노골적으로 몸을 훑어보며 음란한 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몸매로 소방관질이나 하고 있네. 아깝다, 아까워. 불이 아니라 내가 타오르겠어. 진짜로. 여성 소방관들은 당황스러워하며 그들을 피하려 했지만
4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에워싸고 있어서 쉽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죠. 유나미는 여전히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경비 어르신을 보며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나이든 경비원에게 뭘 기대했나 하는 시선들이었죠. 하지만 유나미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확히 법적 경계선이 어디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희롱이나 말로 하는 성희롱으로는 아직 물리적 개입을 정당화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만약 그들이 한 걸음 더 나간다면 그때였습니다. 그 남자들 중 한 명이 여성 소방관의 턱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소방관이 뒤로 물러서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지만 그 남자는 계속해서 강요했습니다. 야, 잘난 척하지 마. 우리가 좋게 말할 때 들어. 그 순간 유나미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런 유나미를 보며 더욱 실망했습니다. 저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구경만 하고 있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이 79세 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이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깡패 중 한 명이 여성 소방관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며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소방관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밀려났고 그 충격에 땅에 주저앉았죠. 아, 놓으세요. 그 순간 딱 갑작스럽게 누군가의 지팡이가 그 남자의 손등을 강하게 가격했습니다. 아!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움켜쥐고 뒤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지팡이를 든 사람에게 집중됐죠. 바로 유남이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136조, 성희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너희들 전부 5년 이하의 징역형이야. 유나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압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 했죠. 깡패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이 노인이 미쳤나? 어디서 주둥이를 놀려? 그중 덩치가 가장 큰 남자가 주먹을 쥐고 유나미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괜히 나서지 말고 그냥 가세요. 다치기 싫으면. 하지만 유나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팡이를 한 손으로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지금 당장 이 자리를 떠나거나 아니면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이 미친 노인네가. 그 남자가 주먹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그 주먹이 유나미에게 닿기도 전에 유나미의 몸이 순식간에 회전했습니다. 정확한 회전 발차기가 그 남자의 턱을 정확히 가격했죠. 쿵! 덩치 큰 남자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일제히 탄성을 질렀습니다. 어떻게 저 나이에 저런 발차기가 가능해? 나머지 깡패들도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만만치 않았죠. 3명이 동시에 유나미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유나미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양손으로 잡고 마치 봉수를 하듯 휘둘렀죠. 첫 번째 공격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두 번째는 명치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세 번째는 손목을 비틀어 제압했죠. 불과 30초도 안 되는 시간에 4명의 깡패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군 헌병에서 40년. 이런 놈들은 매일 처리했지. 유나미는 수많아 거칠지 않은 채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뒷주머니에서 낡은 신분증을 꺼내 들었죠. 유나미, 군법학교 법무고문.
1983년부터 1995년까지 특강 교수. 소방관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입주민들과 상인들도 마찬가지였죠. 방금 전까지 그저 늙은 경비원이라고 무시했던 그 사람이 알고 보니 이런 대단한 경력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유나미가 쓰러진 여성 소방관에게 다가가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소방관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네, 괜찮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공무원끼리 서로 도와야죠. 그때 바닥에서 일어나려던 깡패 중 한 명이 유나미의 뒤를 노렸습니다. 하지만 유나미는 이미 그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죠. 뒤돌아보지도 않고 뒤꿈치로 정확히 그의 손목을 밟았습니다. 아, 움직이지 마라. 공무집행방해, 폭행, 성희롱. 이미 현행범이야. 더 저항하면 공무원에 대한 폭행죄까지 추가된다. 이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리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죠. 신고받고 왔는데 무슨 일입니까? 여성 소방관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 업무를 방해하고 성희롱을 했는데 이 어르신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경찰관이 바닥에 쓰러진 깡패들을 보며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을 모두 혼자서 제압하셨다고요? 네. 정당방위였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와 성희롱이 명백했고 물리적 폭행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시민으로서 당연한 조치를 취했을 뿐입니다. 유나미의 정확한 법적 용어 사용에 경찰관도 감탄했습니다. 혹시 법조계 출신이신가요? 군법학교에서 40년간 일했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깡패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양한 상해를 입고 있었지만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죠. 유나미의 정확한 절제력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주변에 모였던 구경꾼들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유나미를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늙은 경비원이라고 무시했던 그 사람이 이런 놀라운 실력의 소유자였다니요. 한 입주민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경비님, 아니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가 그동안 무례하게 굴었네요. 유나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소방관들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큰일을 면했어요. 공무원끼리 당연한 일이죠.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수고해 주세요. 사건이 정리되고 경찰과 소방관들이 떠난 후 유나미는 다시 경비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존경과 경외감이 섞인 눈빛들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그 사건으로 완전히 들썩이고 있었죠.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유나미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진짜 군법학교 출신이래요. 40년 동안 일했다던데. 어쩐지 평소에도 뭔가 다르다 싶었어. 하지만 모든 반응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입주민들은 오히려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죠. 경비 주제에 왜 나서서 일을 크게 만들어? 괜히 아파트 이미지만 나빠졌잖아. 이런 시끄러운 일이 또 생기면 어쩌려고. 특히 203동에 사는 한 중년 남성은 대놓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경비비 주는 건 조용히 관리나 하라고 주는 거지 영웅놀이 하라고 주는 게 아니야. 그런 말들이 유나미의 귀에도 들어왔지만 그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인내심이 이런 상황쯤 충분히 견딜 수 있게 해주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유남이가 마지막 순찰을 마치고 경비실로 돌아오니 문 앞에 이상한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노인인 걸 후회하게 해줄게. 메모 옆에는 날카로운 것으로 그은 듯한 칼자국이 여러 개 새겨져 있었죠.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유남이는 그 메모를 조용히 떼어내며 살펴봤습니다. 글씨체와 협박의 수위로 봐서 체포된 깡패들과 연관된 무리의 소행임이 분명했죠. 하지만 그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이 소식이 입주민들 사이에 퍼지자 아파트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보복하러 올 것 같은데 우리까지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진짜 괜히 나섰어. 이제 우리 아파트가 표적이 됐잖아. 불만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일부 입주민들은 아예 관리사무소에 찾아가서 유남이의 해고를 요구하기도 했죠. 이런 위험한 사람을 왜 계속 고용하고 있어요? 우리 안전은 누가 책임질 건데? 관리소장은 난처한 입장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유남이가 잘못한 게 전혀 없었지만 입주민들의 민원도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역 뉴스에서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한 것이죠. 전직 군법학교 고문 변호사, 태권도 7단 여성, 현장 조폭 진압. 뉴스 앵커가 차분한 목소리로 보도했습니다. 서울 외곽 한 아파트 단지에서 79세 여성이 소방관을 괴롭히던 조폭들을 단숨에 제압한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유남희 씨로 40년간 군법학교에서 법무고문으로 일하며 태권도 7단의 실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에는 사건 현장의 모습과 함께 유남희의 과거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 군복을 입고 있는 모습, 태권도 승단 심사를 받는 모습 등이었죠. 유남희 씨는 특히 군부대 내 성폭력 근절 운동의 선봉장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피해자들을 도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대한민국 군사법의 산증인으로 불리며 군법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뉴스가 나가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전국에서 유남이를 찾는 연락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언론사, 인권단체, 심지어 정부 기관에서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뉴스에 나온 것을 본 조폭들이 더욱 분노한 것이죠.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11시경 또 다른 협박 메모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이고 위험한 내용이었죠. 내일 밤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어. 이번엔 정말 끝장내겠어. 입주민들이 이 소식을 들자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몇몇은 아예 당분간 다른 곳에 피해 있겠다고 말하기도 했죠. 유남이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는 조용히 경비실에서 몇 가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뜻밖의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사흘 전 도움을 받았던 여성 소방관이었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별일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늦은 시간에 웬일이세요? 뉴스를 봤어요. 선생님이 이런 분이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협박을 받고 계신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소방관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 소방서에서도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유남이는 고마워하며 답했습니다. 마음만 받겠어요. 이 정도 일은 제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소방관이 떠난 후 유남이는 창문 너머로 어둠 속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밤이면 모든 것이 결판날 것 같았죠. 그리고 그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파트 단지는 유례 없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것은 폭풍 전의 고요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밤 11시, 아파트 단지는 평소보다 더욱 조용했습니다. 입주민들 대부분이 일찍 집에 들어가 문단속을 단단히 하고 있었죠. 유나미는 경비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형광등이 깜빡이며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유나미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펴봤죠. 오랜 경험으로 단련된 그의 감각이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세 개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지난번 체포된 깡패들과는 다른 얼굴들이었죠. 아마 그들의 선배나 동료들인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니라 할머니였구나. 더 재미있겠네. 가운데 서 있던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덩치도 크고 얼굴에 흉터까지 있어서 상당히 위험해 보였죠. 우리 후배들 감옥에 보낸 게 당신이지?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짓을 해? 유나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을 어긴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법? 웃기네. 여기서는 주먹이 법이야. 그들은 유나미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의도적으로 CCTV 사각지대를 선택한 것 같았죠. 하지만 유나미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지금 돌아가면 불법 침입 정도로만 신고합니다. 이 할머니가 정말 끝까지 잘난 척하네. 이번엔 죽여버려.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왼쪽에서 한 명이 쇠파이프를 들고 달려들었죠. 하지만 유나미는 이미 그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을 낮춰 파이프를 피하고 그 남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그의 손목을 비틀어 파이프를 빼앗았죠. 어떻게? 두 번째 남자가 뒤에서 기습하려 했지만 유나미는 이미 뒤돌아서 있었습니다. 빼앗은 파이프로 그의 다리를 가격하자 그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 노인네가. 덩치 큰 남자가 분노하며 주먹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유나미는 그 주먹을 가볍게 피하고 정확히 그의 명치를 찔렀죠. 79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민첩하고 정확한 움직임이었습니다. 40년간 이런 놈들만 상대했는데 이 정도로 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나? 유나미의 목소리에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세 명의 깡패는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죠. 자백할래? 아니면 뼈가 부러진 채로 경찰서 갈래? 유나미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깡패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상대할 수 없는 사람과 마주했다는 것을 깨달았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좀 봐주세요. 늦었어. 유나미는 이미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깡패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들의 다리 급소를 정확히 눌러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죠.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3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고 79세의 노인이 의자에 앉아 차분히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이었죠. 신고자가 유나미 씨시죠?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요? 불법 침입과 협박, 그리고 폭행 미수입니다. 이들이 며칠 전부터 협박 메모를 남기고 오늘 밤 습격을 가했어요. 경찰관은 바닥에 쓰러진 깡패들을 보며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을 모두 혼자서 제압하신 건가요? 정당방위였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힘만 사용했어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정말로 깡패들은 모두 의식이 있었고 심각한 부상도 없었습니다. 유나미의 정확한 절제력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그때 순찰 중이던 다른 경비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죠. 유 선생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 별일 아니에요. 그냥 정리가 필요한 일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경찰이 깡패들을 연행해 가면서 한 경찰관이 유나미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나이에 이런 실력을 유지하고 계시다니.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사건이 정리된 후 유나미는 다시 경비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경비실 앞에는 몇몇 입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선생님, 괜찮으세요? 소리가 나길래 걱정됐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조용해질 겁니다. 그중 한 입주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까요? 유나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끝났어요. 그들도 이제 이곳에는 함부로 나타나지 못할 겁니다. 정말로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아파트 단지에는 그 어떤 불량배들도 나타나지 않았죠. 유나미의 실력이 그 바닥에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입주민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유나미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죠.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나미는 여전히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우리 모두가 평화롭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지하 주차장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입주민들이 유나미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경비님, 아니,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예전에는 인사도 제대로 받지 않던 입주민들이 이제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예 멈춰서서 깊이 인사를 하기도 했죠. 하지만 유나미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편하게 대해주세요. 저는 여전히 이곳의 경비원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날 오후 특별한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도움을 받았던 여성 소방관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 소방관 한 명과 함께 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별일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웬일이세요? 여성 소방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1980년대 중반에 군법학교 강의실에서 강의하셨던 적이 있으시죠? 유나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가 제일 바쁜 시기였어요. 왜 그러세요? 저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 군부대에 갔다가 군법학교 강의실 벽에 걸려있던 여성 장교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사진 속 분이 혹시 유나미는 빙긋이 웃었습니다. 맞아요. 그때 제 사진이 걸려 있었죠. 당시에는 여성 법무관이 드물어서 홍보용으로 사용됐거든요. 여성 소방관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정말 그분이 선생님이었군요. 저 그때 그 사진을 보고 꿈을 키웠어요. 여자도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순간이었거든요. 함께 온 남성 소방관도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에서는 유나미 선생님이 전설 같은 분이라고 들었어요. 군내 성폭력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하시고 여성 군인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셨다고요. 유나미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법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보호해야 하니까요.
그때도 지금도 선생님은 법보다 정의를 먼저 보시는군요. 여성 소방관의 말에 유나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법이라는 건 결국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예요. 도구가 목적보다 앞서면 안 되죠. 그때 아파트 관리소장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기자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정말로 아파트 입구에는 여러 언론사의 취재진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 사건이 또다시 뉴스에 보도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된 것이죠. 유나미 선생님 계신가요? 인터뷰 좀 부탁드립니다. 79세의 조폭 3명을 제압한 비결이 뭔가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유나미는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냥 평생 몸에 배인 것들이 나온 것뿐입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나서실 건가요? 법을 어기고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막아야죠. 그게 시민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 답변이 뉴스에 나가자 전국에서 뜨거운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시니어층들 사이에서는 유나미를 영웅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됐죠.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유나미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겠다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정말 가셔야 해요. 이건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에요. 관리소장의 권유에 유나미는 결국 수상식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수상식 당일 서울중앙지검 대강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들, 군 관계자들, 경찰청장, 소방청장까지 참석했죠. 검찰총장이 직접 감사패를 전달하며 말했습니다. 유나미 선생님의 용기 있는 행동은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용기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유나미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법은 종이 위에서 잠들어선 안 됩니다. 필요할 때는 바로 옆에 있어야죠. 지금처럼요.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박수 소리가 대강당을 가득 채웠죠. 수상식이 끝난 후 한 젊은 검사가 유나미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군법학교에서 선생님 강의를 들었던 학생 중 하나입니다. 그때 배운 것들이 지금도 제 가슴에 남아 있어요. 그때 젊은 친구들이 이제 다 이 자리까지 왔구나. 기특해요. 유나미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들이 이렇게 사회의 중요한 자리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기뻤죠. 그날 저녁 아파트로 돌아온 유나미를 입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뉴스를 보고 기다렸던 것이죠. 선생님,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아파트의 영웅이세요. 유나미는 여전히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영웅은 무슨요? 저는 그냥 여기 사는 평범한 경비원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 아무도 유나미를 평범한 경비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를 진정한 어른, 존경받을 만한 인생의 선배로 여기고 있었죠. 검찰청 감사패 수상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나미의 이야기는 이제 전국적인 화제가 되어 있었죠. 각종 언론에서 연일 보도되고 인터넷에서는 그를 대한민국 최고령 액션 히어로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유나미 본인은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경비실을 정리하고 입주민들에게 인사하며 아파트 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죠. 그런 어느 날 오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청년이었는데 얼굴에는 멍자국이 있고 옷도 찢어져 있었습니다. 저기, 혹시 유나미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자네는 누구인가요?
다친 것 같은데 괜찮아요? 청년은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태권도 좀 배울 수 있을까요? 유나미는 청년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얼굴의 멍은 최근에 생긴 것 같았고 손목에도 상처가 있었죠. 일단 들어와서 앉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말해보세요. 청년은 경비실 의자에 앉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인데요. 학교에서 선배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돈도 뺏기고 맞기도 하고. 학교에는 신고 안 했나요? 신고해 봤는데 증거가 없다고. 그리고 신고한 거 알면 더 심하게 당할 것 같아서요. 유나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수없이 봐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는 거군요. 네. 선생님 뉴스 보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유나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청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권도는 싸우기 위한 게 아니에요. 자신을 보호하고 올바른 정신을 기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그럼 처음엔 인사부터 배우자꾸나. 유나미는 일어서서 정중한 태권도 인사를 시범 보였습니다. 청년도 따라했지만 서툴렀죠. 태권도는 예의에서 시작해서 예의로 끝나는 무술이에요. 힘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그날부터 청년은 매일 아파트에 찾아와 유나미에게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본 자세와 품새부터 시작했죠. 일주일 후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50대 중반의 아주머니였습니다. 선생님, 저도 운동 좀 배울 수 있을까요? 나이가 많아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에요. 운동의 나이가 어디 있나요? 그 아주머니는 최근 남편의 폭력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당하고만 살았어요. 이제는 제 자신을 지키고 싶어요. 유나미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힘은 남을 때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당한 마음을 갖는 거죠. 며칠 더 지나자 소문이 퍼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학생들,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직장인들, 혼자 사는 게 무서운 여성들까지 다양했죠. 유나미는 그들 모두를 받아들였습니다. 나이도 성별도 상황도 모두 달랐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죠. 모두가 당당하게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태권도의 기본 정신은 호신이에요. 자신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파트 공터에는 매일 저녁 작은 무술 교실이 열렸습니다. 유나미를 중심으로 1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태권도를 배우고 있었죠. 입주민들도 처음에는 신기하게 바라보더니 나중에는 응원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정말 특별해졌네요. 선생님 덕분에 동네가 더 안전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배우는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처음 찾아왔던 청년은 이제 당당한 자세로 걸을 수 있게 됐고 괴롭힘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죠.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이제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요. 50대 아주머니도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이제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제가 달라진 걸 느끼나 봐요. 유나미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태권도의 가치라고 생각했죠. 어느 날 저녁 수업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태권도를 배우는 진짜 이유가 뭔가요? 유나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자신감을 기르는 거예요. 힘이 세서가 아니라 올바른 일을 할 용기를 갖는 거죠. 그럼 선생님은 언제부터 그런 용기를 가지셨어요? 나는 이 나이가 돼서야 진짜 나를 찾았네요.
유나미의 대답에 모든 학생들이 집중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법과 규칙에만 매여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정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됐지. 나이가 들수록 더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 그날 밤 유나미는 경비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터에서 연습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죠. 그들 모두가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이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어디선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긴 것 같았죠. 유나미는 잠시 귀를 기울이다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 동네에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었고 아파트 단지의 풍경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저녁 공터에서 유나미의 태권도 교실이 열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아침 6시 유나미는 여전히 경비실에서 라디오를 켜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맑은 가을 하루가 시작되겠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날씨 소식이 흘러나왔죠.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소식도 함께 나왔습니다. 어제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소방관 성희롱 사건을 79세 시민이 제지한 사건으로 유명해진 유남의 씨가 운영하는 자율방범대가 지역 치안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유남이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율방범대라니 그렇게 거창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죠. 경비실 문이 열리며 첫 번째 제자인 그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어깨를 쭉 펴고 당당한 걸음걸이로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민수야. 벌써 왔구나. 학교는 어때? 이제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아요. 아니, 괴롭히려던 선배들이 오히려 저를 피해요. 민수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변화는 단순히 강해져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당당해진 것이죠. 무엇보다 제가 달라진 게 느껴져요. 예전에는 움츠러들기만 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제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유나미는 뿌듯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태권도의 진짜 목적이야. 몸만 강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강해지는 거지. 오후가 되자 50대 아주머니도 찾아왔습니다. 그녀 역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예전의 위축된 모습은 사라지고 밝고 활기찬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남편이 상담 치료를 받기로 했어요. 정말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제가 달라지니까 남편도 변하더라고요. 더 이상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겠다고 자기도 치료를 받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유나미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이런 변화야말로 진정한 승리였죠. 저녁 6시 태권도 교실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공터에는 이제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나이도 직업도 사연도 모두 달랐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죠. 모두가 더 나은 자신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수업입니다. 유나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선생님, 왜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설 수 있을 만큼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유나미는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이제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게 됐고, 영숙 씨는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어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서로를 가르치세요. 그리고 새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이제 여러분이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날 밤 마지막 수업을 마친 후 모든 사람들이 유나미 주위에 모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고마워할 건 없어요. 여러분 모두 원래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발견하도록 도와드린 것 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유나미는 평소와 같이 경비실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또 다른 소식이 나오고 있었죠. 전국 각지에서 유나미 씨의 사례를 본받아 시니어 자율방범대가 결성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 유나미 씨의 이야기가 전국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 경비실 문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얼굴의 젊은 여성이었죠. 저기, 혹시 유나미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저, 태권도 좀 배울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유나미는 따뜻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이제는 제가 아니라 다른 분들이 가르쳐 줄 거예요. 더 잘 가르쳐 주실 분들이 많거든요. 그 순간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뒤이어 다른 제자들도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들이 새로운 사람을 도울 차례였죠. 유나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자신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죠. 오후 2시 유나미는 평소처럼 아파트 순찰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곳곳에서 그의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동네를 지키고 있었죠. 어떤 이는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지켜보고 어떤 이는 독거노인을 돌보며 또 어떤 이는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유나미는 경비실로 돌아가 창문 너머로 공터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있었죠. 변한 것은 나보다 당신들입니다. 유나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정말로 변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스스로의 힘을 발견하고 서로를 돕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밤 9시 마지막 순찰을 마친 유나미는 경비실에서 차 한 잔을 우려 마셨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죠. 하지만 이제 이 평화는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였죠.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유나미는 그 음악을 들으며 웃었습니다. 79세에 찾은 진짜 보람이었죠.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었고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변화였습니다.